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도 12궁을 나타낸 것이고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 자, 항상 잘 나오는 게 이거죠.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와 밤에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를 짝지은 것은 무엇이냐? 자, A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A에서 태양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랬을 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바로 여기 3 월의 물병자리가 되겠고요. 지구도 그럼 몇 월인 거예요, 지금? 지구도 현재 3 월인 것이고 지구에서 인제 12 시간이 지나면은 뒤로 뺑그르르 돌아서 자전을 하겠죠. 그럼 뒤를 딱 보면 한밤중이 되겠죠. 태양은 반대편에 있으니까.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는 사자자리죠.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서 한밤중에 정면으로 보이는 건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거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남쪽 하늘이란 말이 원래는 있어야지 정확한 거고요. 사자자리 보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2번 문제 풀어 보세요. 시작.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한 방법에서 우리가 두 가지 가정을 했어요. 그죠? 네, 두 가지 가정을 한 것은 일단 우선적으로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이 어떻게 들어온다? 평행하게 들어온다. 첫 번째,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어떻다? 평행하다. 두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의 형태다. 자, 왜 구의 형태라는 걸 왜 이용했죠? 지구가 완전한 구의 형태여야만 음. 지금 여기서 이용하는 원리는 뭐냐면 이 원에서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 925 킬로라고 하는 이 호의 길이와 요 중심각 세타가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각 세타 대 호의 길이 L은 전체 360 도에 해당하는 원의 둘레 2 파이 r에 비례한다. 요 비례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완전한 구의 형태여야지만 가능하고 햇빛이 평행해야지만 요 중심과 세타를 들어가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그림자와 그림자 끝과 요 나무 끝이 이루는 이 각도 있죠. 7.2 도. 7.2 도가 무슨 각? 억각으로서 같다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억각을 잴으로써 지구 중심각을 재는 거죠. 네. 첫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가정을 세웠죠. 맞죠? 평행하다. 맞죠? 자, 3 번. 동일한 경도에 있는 두 지점의 위도 차이를 직접 측정했느냐. 자, 위도라는 것은 여러분 위도라는 게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지구의 적도를 반으로 딱 갈라서 여기가 0 도다라고 하면은 이 0 도에서부터 딱 들어 올려서 여기의 각도, 여기가 만약에 뭐 30 도다. 그러면 여기 각도가 30 도인 지역을 뱅그르르르 지구를 다 돌린 거야. 이게 위도죠. 네.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0 도다 그러면 0 도예요. 그러면은 이 두 지역의 위도 차는 얼마가 됩니까? 30 도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 두 도시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의 위도 차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스 알렉산드리아의 위도가 얼마인진 몰라. 그리고 시엔의 위도가 얼마인진 몰라. 하지만 그 위도 차이는 뭡니까? 바로 여기 중심각. 요게 바로 위도 차이인 7.2 도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구했다고요? 요 그림자와 나무 끝과의 얻각, 요 각도를 간접적으로 잰 거죠. 위도 차이를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죠. 3 번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360대 7.2 도는 2 파이 r 대 925 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도 상관없죠. 왜냐면 전체 각도 대 조그만 각도는 전체 둘레 대 조그만 길이가 되겠죠. 예 같은 거죠. 맞는 말이고 완전한 구형이 아니므로 오차가 생겼다. 맞는 말이죠. 답은 그래서 3 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4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풀어 보세요. 네. 4번 문제는 쉬우니까 금방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별은 하루에 1 시간에 15 도씩 그죠? 15 도씩 어디서 어디로?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지. 빨간색 표시한 것처럼. 그쵸? 그러면 "3 시간 동안의 별의 움직임이다."라고 했으면 45 도를 움직였겠죠? 따라서 45도 움직였고 A 방향으로 움직였겠죠. 답은 3 번이 되겠죠. 예. 별의 일주 운동.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별의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주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 일주 운동은 왜 생기는 거죠? 지구의 자전, 지구가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생기는 운동이 바로 일주 운동이고 일주 운동은 1 시간에 15도 반시계 방향으로 생기는 것이죠. 잘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풀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답을 보내주시고 있는데 답이 정답률이 50% 네요. 지금 보니까 꽤 많이 틀리고 있네요. 시간 30초 더 주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 시간 간격으로 관찰했대요.
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북극성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북두칠성이 지금 여기 있는데 북두칠성이 여기 끝에 국자 끝을 여기 국자 끝을 한번 보세요. 국자 끝에 있는 별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별이 지금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2시간마다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요. 얼마씩 이동한 거예요? 여기가 30도 30도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요. 지금 처음보다 지금 여기 처음에 있던 위치보다 이만큼 이동을 했고 두 번째 있던 위치보다 이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뭘 중심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요. 지금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2시간마다 도는 거니까 예? 30도만큼 회전을 했겠죠. 2시간 간격으로 30도씩 회전하겠죠. 이건 뭐예요? 일주 운동이죠. 뭐 때문에 나타나는?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일주 운동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 태양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이런 그림하고 헷갈린 거죠. 함정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2시간 간격으로 2시간 지난 후, 2시간 지난 후예요. 따라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의 연주 운동 아니에요. 자,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죠. 일주 운동이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앞 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질문 들어와 가지고요. 3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풀어 보세요. 문제집에 별로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네요. 3번 문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춘분이라고 하면 언제냐면은 봄이에요, 봄. 이 봄 춘자잖아요. 봄의 지구의 위치와 태양이 뜨는 위치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정답자가 없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보내신 분 중에서 정답자는 한 분뿐입니다.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군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이 많이 떨어져요, 지금. 정답자가 지금 한 명만 맞았어요. 지금까지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 중에서. 자, 잘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태양이 지금 여기 있죠. 지구가 여기 있는데 B의 위치에 있는데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면은 적도가 어디 있어요, 적도가? 적도가 여기 있죠? 여기 적도죠? 그러면 지금 B 위치에 있을 때는 태양빛을 북반구가 많이 받아요, 남반구가 많이 해요? 북쪽에 있는 여기가 지금 태양열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잖아요. 따라서 B가 언제냐면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태양을 머리에서 받잖아요. 우리 태양의 고도가 높은 때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여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공전하거든요. 따라서 C가 여름 다음에 오는 계절이 뭐예요? 가을이 되는 거고요. D는요 보세요. D는 B하고 반대죠.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적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태양빛이 이렇게 오면 얘는 남쪽이 열을 더 많이 받잖아요. 남쪽이 여름인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겨울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겨울이 되는 것이고 A가 다시 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봄이 뭐냐면 춘분이에요. 봄에 있는 계절이 춘분이고 여름은 우리가 하지라고 이야기하고 가을은 가을추, 추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겨울은 동지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때 가장 해가 동쪽에서 길게 떠서 길게 지는 거 해가 가장 긴 때가 언제예요? 여름이잖아요. 따라서 디귿이 여름을 말하는 것이고요. 해가 가장 짧은 게 뭐예요? 가장 늦게 떠서 가장 빨리 지는 날. 이때가 바로 기억이 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은 해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이 비슷해요. 중간에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봄과 가을이 됩니다. 따라서 춘분과 추분은 바로 니은 이렇게 있으면 해가 이렇게 뜨고요. 겨울에는 해가 이렇게 뜨고 여름에는 해가 요렇게 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은 A가 되면서 니은이 됩니다. 2 번이 되겠습니다. 네. 생소한 문제였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몇 번을 해볼 거냐? 잠시만요. 다 할 수는 없고 자 9번 좀 쉬운 문제 한번 하고 갑시다. 요 정도는 해야죠. 9번 1분 드리겠습니다. 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달의 위치와 위상. 자, 월식이라는 건 여러분 달이 가려지는 걸 말하는 거죠. 달이 가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외로 많이 틀리는데? 이걸 의외로 많이 이렇게 많이 틀리다니? 자, 여러분 월식이면은 뭐예요?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으면 여기 지구 그림자에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이 C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태양빛이 이렇게 왔을 때 태양빛을 누가 가려요? 내가 지구가 가리는 거야. 지구가 가려서 달이 안 보이는 게 월식이잖아요. 따라서 C가 바로 월식이 일어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 C의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망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망이 뭐예요? 태양빛을 받는 면이 이쪽 오른쪽에 있을 때 이때를 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구에서 봤을 때 전체 면이 다 보이는 때에. 따라서 9 번에 5 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전 넘어가고 우리 다 할 수 없으니까
공전 한번 봅시다. 자 15번 문제 풀어 보세요.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A에 있을 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A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되겠죠? 그때 태양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자리예요? 물병 자리죠? 네 물병 자리에 태양이 있고 3 개월 후래요. 3 개월 후란 얘기는 지구에서 3 개월 후란 얘기는 이만큼 90 도만큼 돌아야 3 개월 후가 간 거지. 그쵸? 그럼 다시 얘가 어디로 간 거야? 여기로 간 거죠, 여기로. B로 간 거죠. 네. 그럼 이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여기 6 월에 황소 자리가 보일 것이고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는 빙그르르 돌아서 뒤에 있는 전갈 자리가 보여야죠, 밤에는. 그쵸? 따라서 물병과 전갈 답은 4 번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풀어 보세요.
자, 이 문제 어렵죠, 여러분들? 음.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풀기 전에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음 태양이 여기 있었다 만약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만약에 지구가 있었다. 그랬을 때요. 지구에서의 시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 지구에서의 시간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지구에서 내가 태양을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항상 어느 쪽이냐면 남쪽인 거예요. 내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 이 시간이 언제일까요? 지구의 시간으로는 낮 12 시가 되는 거예요. 낮. 점심이라고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이렇게. 6 시간이 지난다고. 그럼 지구가 이렇게 와. 그러면 내가 6 시에서, 아니 낮 12 시에서 6 시간 지났으면 여기 언제예요? 오후 6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내가 서 있는 쪽이, 내가 항상 바라보는 쪽이 항상 남쪽이 되는 거고요. 나의 왼쪽이 항상 동쪽이 되는 것이고, 나의 항상 오른쪽이 뭐가 되는 거야? 서쪽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태양이 인제 서쪽으로 지는 거죠, 저녁 6 시에는. 맞잖아요. 그랬다가 또 6 시간이 지나. 그러면 내가 6 시간 또 지나요. 그럼 내가 태양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몇 시인가요? 0 시예요, 0 시. 자정 0 시라고요. 그랬다가 또 6 시간이 지나요. 그럼 내가 아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때는 언젠가요? 또 6 시간 지났잖아요. 새벽 6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새벽 6 시면 이때는 내가 바라보는 쪽이 남쪽이고, 나의 오른쪽이 서쪽이고, 나의 왼쪽이 동쪽이 되니까 이때는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맞잖아요. 오전 6 시에. 일단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달이 지구 주위에 이렇게 있을 때, 달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을 때 지구에서 볼 때의 달의 모양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여기 있을 때는 달이 보이지 않죠. 뭐예요? 사기죠. 여기 있을 때는요. 달이 이쪽이 아니지. 반대로 했네. 태양이 오는 면에 빛나니까 안 보이니까 언데요. 달이 안 보이잖아. 그치? 사기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지금 이쪽 면만 밝으니까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여기 오른쪽에 쪼끔밖에 안 보이니까는 초승달이 보인단 말이에요, 초승달. 이걸 초승달이라고 한다고, 초승달. 그랬다가 요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이 빛나니까 뭐예요? 상현이 보이고. 그랬다가 여기로 오게 되면은 오른쪽이 전부 다 보이니까 뭐가 돼요? 보름달을, 망이 보이죠? 그랬다가 쭉 내려가면은 이쪽은 왼쪽이 둥근 반달인 하현이 보이잖아. 그쵸? 날짜로 따지면은 음력 여기가 1 일이고요. 소승달은 음력 2 에서 3 일이고, 상현달은 음력 7 에서 8 일이고, 보름달은 음력 15 일이고, 사현달은 음력 22 에서 23일 정도 되는 거고, 여기는 금음달이죠, 금음달. 여기는 왼쪽이 보이니까 여기는 금음달이에요. 이거 잘 모르면 외워야죠. 어쩔 수 없어요. 아, 금음달이죠. 금음달은 음력 한 27 에서 28일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새벽마다 운동을 하는데 새벽에 남쪽 하늘에 떠 있는 반달을 봤대요. 자, 그러면 달의 위치가요, 새벽에 어디 있는 걸 본 거냐면, 예를 들어 새벽 6 시다 그러면 이 하얀 달을 본 거죠. 새벽이면 하얀이야.
단달을 봤으면 여기 상현달을 봤으면은 새벽이 아니라 저녁 6 시가 된 거죠. 따라서 새벽 6 시에 본 거는 무슨 달이다? 바로 하현달을 본 거다. 새벽 새벽에 본 달은 바로 뭐다? 하현달을 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자, 이 달은 상현달이 아니고 '어제보다 점차 커지고 있구나.' 지금 보름달을 지나서 점점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점점 작아져서 금음달까지 작아지겠죠. 자, 일 주일 지나면 15 일이 아니라 일 주일 전이 보름달인 15 일이었던 거죠. 3일 전에 금음달이 아니라 3일 후가 되어야 금음달이 되는 거죠. 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늦게 나와야 달을 볼 수 있겠구나.' 자, 내일이 되면은 이 달이 공전에서 이만큼 더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얘를 보려면 더 늦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5 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 정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식과 월식 한번 해 볼게요. 21번 문제 풀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일식은 부분 일식과 계기 부분 일식과 계기 일식이 있는데 여기 A 지역에 들어가야지만 뭐예요? 계기 일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 B 지역은 반그림자죠. B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계기가 아니라 부분, 여기는 부분 일식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파란색 한 대는. 자, 그다음에 뒤쪽에 여기 전체 지구가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 E는 본 그림자의 반만 가렸어. 그럼 부분 뭐예요? 월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D는 전체가 다 가려지죠. 계기 월식을 볼 수 있는 거고 C는 반그림자 지역이기 때문에 얘는 월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에서는 일식을 관측할 수 없다 아니죠. 부분 일식 볼 수 있죠. 일식은 낮이 되는 모든 지역 아니죠. 본 그림자, 반 그림자여야 하죠. 디귿 달이 E에 위치할 때 부분 일식을 볼 수 있다. 부분 월식이죠. 일식이 아니라. 월식은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죠. 끝까지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함정이 많아요. 답은 2 번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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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6 번. 잠깐만, 아까 어떤 분이 문제 풀다가 헷갈렸던 거 있다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몇 번이었냐면은 여러분이 꼭 풀었으면 하는 문제 있으면 미리 받았는데 있으면 얘기하세요. 17 번? 17번 아까 했나요? 35 번. 17 번.
했고 35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35번 할게요. 이거 풀어 보겠습니다.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달의 크기를 구하는 이 방법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우리 눈으로부터 동전 같은 물질을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달이 딱 가려진단 말이에요. 달이 왜 가려지냐면 이때 눈으로 보는 요 각도 있죠. 요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요 각도를 시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지름이다라는 뜻이에요. 요 시지름이 지금 이 동전하고 달하고 지금 같기 때문에 동전이 달에 정확하게 가려지는 거예요. 달이 정확하게 동전에 가려지는 거예요. 크기가 일치하게 보인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보이는 거죠. 그때 이 비례식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요 작은 삼각형 닮은 비, 요 길이 요 길이 스몰 l 대 요 길이 스몰 d는 전체 길이 라지 L 대 달의 지름 라지 D와 같다. 그럼 비례식을 세우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스몰 l 대 스몰 d는 라지 L 대 라지 D다. 그래서 달의 지름 D는 스몰 l 곱하기 dl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달까지의 거리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달까지의 거리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둥근 물체와 달의 크기가 일치하죠. 지금 일치하게 되잖아. 우리가 동전으로 달을 봤을 때 일치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시지름이 같기 때문 맞아요. 자 달의 지름은 물체까지의 거리에서 물체의 지름.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죠. 네. 달까지의 거리 달의 지름. 그렇게 구하는 거 맞잖아요. 자 그다음 자 다음은 4 번인데요. 지름이 더 작은 물체를 사용하면은 눈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져야 한다? 자 요 그림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에 답이 있어요. 네. 더 작은 물체를 쓴다? 이 작은 물체가 저기 달을 가려야 한다? 그럼 어때요? 더 가까이 와야지. 그렇죠? 더 멀리 가는 게 아니죠. 따라서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4 번이 됩니다. 네. 아시겠나요? 어렵죠? 넘어갈게요. 자 쭉쭉 넘어가면 쭉쭉쭉쭉 태양 넘어갑니다, 태양. 자 태양계 우리 지금 여기 태양계 뒷부분은 내일 10시 하도록 하고요. 자 쭉쭉쭉 넘어가서요. 식물 단원 4 단원 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 하겠습니다. 요거 기본적인 거죠. 금방 할 수 있죠. 30초 드리겠습니다. 쉬운 문제라 답이 쭉쭉쭉 나오네요. 무리포산. 광합성은 무리포산. 광합성은 무리포산이다. 그쵸. 잘하셨어요. 우리 서영 님이 자꾸 튕기네요. 무슨 일일까? 인터넷이 불안정한가 봐. 그럴 때 핸드폰 테더링 같은 거 이용해서 해 봐도 괜찮아요. 자 그렇죠. 몇 번이에요? 5 번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7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잎의 뒷면에서 볼 수 있는 기공인데요. 자 이 B는 바로 뭐죠? 공기의 구멍 기공. 이 기공을 구성하는 A는 뭐죠? 공변세포죠. 자 C는 뭐죠? 표피를 담당하고 있다. 표피세포. 자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거.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예. 이게 바로 엽록체들이죠, 엽록체들. 또돌또돌한 게 엽록체들이란 말이야. 이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니까 농도가 높아지죠. 얘가 고농도가 되잖아. 그러면 농도가 높아지면은 밖에서 뭐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 어. 포도당이 많이 생기니까 녹말이 많이 생기니까 얘들이 농도가 높아지면 물이 들어와. 물이 들어오면서 팽팽해지면서 이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쵸? 자 A는 표피세포 땡. A와 C에서 모두 광합성이 일어난다. C에서는 안 일어난다. B는 기공은 A 공면세포의 모양에 따라 열리거나 닫힌다. 그렇죠. 팽팽해지면 열린다고 했죠. 답은 2 번이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번 풀어 보세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가 뭐라고요? 그렇죠. 기공이라고요. 가는 기공. 나는요. 기공을 구성한다. 무슨 세포? 공변세포. 다는요. 그 옆에 있는 표피세포. 자, 가는 기공이 표피세포가 변한 것이 아니라 공변세포가 표피세포가 변한 것이고, 자, 기공, 가는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잘 열리죠. 따라서 2 번이 정답이 되겠고, 3 번 가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직이다. 기공은 구멍이에요, 구멍. 나는 안쪽 세포벽이 더 두껍죠. 다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 엽록체 없다고 그랬죠. 답은 2 번이 됩니다. 네. 주의하시고요. 네. 115번 문제 도전해 보세요. 광합성과 호흡입니다. 네. 이 문제는 잘들 하시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는 뭐겠어요? 광합성이죠? 네. 왜냐면 낮에는 광합성량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A라는 기체가 많이 들어오죠. 이산화탄소 많이 들어와서 O2를 많이 내보내는데 그중에서 O2를 어디에 쓴다? 호흡의 일부분 쓴다. 네. 밤에는 호흡만 일어난다. 따라서 O2가 들어와서 CO2가 나간다. 그러면 기억. 가는 광합성, 나는 호흡 맞고요. A가 이산화탄소죠. B가 산소고요. 낮에는 광합성량이 더 많죠.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116번 해 보겠습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설명이네요. 네, 양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이 양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식물의 잎에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건 뭐였어요?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포도당이 뭐로 바로 저장이 됩니까? 녹말로 바로 저장이 되었다가 이 녹말이 이동할 때는 뭐로 이동한다? 설탕의 형태로 이동한다. 무슨 관을 따라서 이동한다? 그렇죠. 체관을 따라서 이동한다는 거 온몸으로. 그래서 가서 이제 여러 열매니 뿌리니 줄기니 이런 데 저장을 하잖아. 저장할 때는 또 이 따라가서 저장할 때는 여러 개로 저장이 돼요. 꼭 녹말로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 같은 애는 녹말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 콩 같은 애들은 단백질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 깨 같은 애들은 단백질과 지방으로 저장되기도 하고 포도 같은 애들이나 양파는 포도당으로 저장되기도 하잖아. 그치? 따라서 이런 것들이 에너지로도 사용이 돼요. 이거와 또 일부는 살아가는 데 에너지로 사용이 돼요. 따라서 일부는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포도당은 모두 녹말로만 저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분으로도 구성하는 성분도 되죠.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것이고 녹말의 형태로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설탕의 형태로 운반되는 것이고 주로 밤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잘했습니다.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해 볼까요? 자 131번 풀어 보세요. 네 좋아요. 지금 보내준 친구들 모두 정답이십니다. 그리고 광합성과 호흡은 매우 중요해요. 네 그래서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따라서 1번 틀렸고 맞고 양분. 네. 호흡은 광합성이 양분을 만드는 것이고 호흡은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따라서 1-3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안 풀었던 문제 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11 시부터 3 학년 수업이 있어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굿나잇. 네. 와 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너무 기특합니다. 바이바이. 화이팅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컨디션 조절 잘하세요. 11 시부터는 3 학년 수업이 이어집니다. 3 학년 수업 듣고 싶은 사람들은 남아 있어도 돼요. 네. 바이바이. 이 방은 폐쇄되지 않아요. 그냥 열려 있습니다.
공이 1 등입니다. 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재원이도 하이. 지민이 하이. 자, 어서 오세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풀어 가지고 DM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보내 보세요. 자,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했을 때는 뭐였냐면 일이라는 거는 항상 뭐다?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 우리가 일은 어떻게 구한다?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가 물체를 계단에서 면을 따라서 이동시켰대요. 그러면 나는 얘를 여기 옆으로 갈 때는 옆으로 밀고 위로 갈 때는 위로 온다 했어. 그치? 근데 마찰이 없는 면에서 일정한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찰이 없는 면에서 잠시만요. 네, 참가자들 오셨고요. 자, 마찰이 없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찰이 없는 면에서 등속,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마찰이 없는 면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는 이거는 한 일의 양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찰이 없는 면에서 등속 운동을 한 것은 힘을 주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찰이 없을 때 등속 운동한 거기 때문에 일이 0 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찰이 없는 계단에서
등속으로 이동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옆으로 밀었던 이 힘들, 이 파란색으로 얘기하는 이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 일은 뭐예요? 들어 올릴 때 이 일만 일로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쵸? 이 일로 얘기해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가 이 바닥에서 지금 얼마큼 올라간 겁니까? 여기서요. 공이 여기 있었는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100 센티, 1 미터잖아요. 그럼 얘를 들어 올릴 때 민 힘은 계속 10 뉴턴으로 줬잖아. 위로 갈 때도 몇 뉴턴을 준 거예요? 10 뉴턴의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무게가 10 뉴턴이니까. 왜냐면 여기서 위로 들어 올릴 때의 힘은, 자 위로 들어 올릴 때 우리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할 때 위로 들어 올릴 때 이 힘은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 물체의 무게와 똑같다고 했죠? 따라서 10 곱하기 1 10 줄이 되는 거예요. 네. 헷갈릴 수 있는 문제죠? 잘하셨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해 볼게요. 2분 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 2분 드립니다. 자, 4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10초 후에 같이 풀겠습니다. 답을 알면 채팅으로 보내 보세요. 개인 채팅으로 한번 보내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공은 자유낙하하겠죠. 자유낙하하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죠. 네. 등가속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떨어질수록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속력이 증가하면은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운동 에너지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높이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서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그럼 높이가 감소하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왜요? 위치 에너지는 9.8 mh인데 높이가 감소해 위치 에너지 감소하는 거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이야. 속력이 올라가 그럼 속력의 제곱으로 운동 에너지 증가하겠죠. 따라서 A보다 B에서 속력이 더 커지겠죠. OB의 거리가 더 긴 것이고 A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더 적어야죠. 위쪽에 있으니까. B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더 큰 것이 아니라 더 작아야 되죠.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습니다. 항상 일정하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세요.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1분 남았습니다. 풀어보세요. 옆으로 잡아당겼네. 옆으로 잡아당겼을 때 일은 어떻게 하는 걸까? 옆으로 잡아당길 때는 질량은 관계없다. 잡아당긴 힘이 중요하다. 센티미터는 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계산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힘은 얼마입니까? 옆으로 잡아당길 때 나는 10N의 힘으로 10N의 힘으로 잡아당긴 거죠. 자, 몇 미터 잡아당겼어요? 50cm면은 0.5m 잡아당겼잖아요. 그러면 5줄이 되겠죠. 답은 2번이죠. 네, 잘했습니다. 자, 6번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가요? 풀어볼게요. 2분 드릴게요. (20초) 남았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이 문제는 쇠구슬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있겠죠. 무슨 에너지가 있을까요? 운동 에너지가 있었겠지.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이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된 거죠.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가 얘가 해준 일과 같은 거죠. 예.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의 mv 제곱이고, 이것이 뭐하고 똑같아요? 얘가 해준 일하고 똑같죠.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fs,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이 두 개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때 운동 에너지 그럼 해볼까요? 2분의 1이고 질량이 얼마래요? 200g이에요. 200g.
200g은 0.2kg이니까 0.2kg. V는 속력이 처음에 쇠구슬이 3m/s래요. 그러면 3m/s에 제곱을 해 줘야 되겠죠. 그것이 뭐하고 같다? 바로 얘를 밀어준 나무 토막을 밀어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와 같다. 힘은 지금 아직 모르고 이동 거리는 얼마다? 10cm는 0.1m잖아요. 0.1m 같다. 같은 거잖아요. 이 두 개 같은 거죠. 이 두 개 갖다 놓고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가 0.1이니까 0.1 사라지잖아. 그러면 F는 얼마예요? 9N이 되는 거죠. 하실 수 있죠? 네.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됩니다. 질량이 그램으로 나왔으면 킬로그램. 그다음에 센티미터로 나왔으면은 미터로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고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음. 이거 중2, 중3 이렇게 같이 올라가겠군. 녹화 중이었는데 중2 거랑 같이 지금 됐네. 잠깐만. 음 그냥 해야지 뭐. 여기서 기록 중지하고